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6회에서는 마광숙과 한동훈 회장의 관계를 독수리 오영재들이 알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형제들이 얼어붙었다. 마광숙은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얼굴에 묻은 크림조차 지우지 못한 채 그녀는 자꾸만 형제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수님, 그 사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가장 솔직했던 오응수의 말. 그 말에서 느껴졌던 분노보다 더 아프게 남은 것.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실망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믿어온 가족에게 배신이라도 한 듯한 시선이었다. 며칠 전 한동석이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나랑 같이 이 술도가를 벗어나자고. 마광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죄는 처음부터 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죄라면 그녀는 이미 그 죄를 선택한 셈이었다. 오응수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마광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듯 대화를 피해갔다. 오강수는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은 더 무거웠다. 오범수는 애써 중립을 지키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오천수만이 형수도 사람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마광숙은 눈물이 났다. 위로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마저도 떠나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호텔방을 찾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같이 나갈게요. 그 한마디에 한동석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곧 그는 말을 삼켰다. 정말 괜찮겠어요? 형제들과 등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인생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즈음 술도가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동석이 술도가의 자금줄을 끊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거래처 일부에서는 술도가의 경영이 불안하다는 오해까지 생겨났다. 그로 인해 술도가 내부 분위기는 더더욱 얼어붙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형수가 술도가를 떠난다는 건 결국 여길 버리겠다는 거냐는 원망이 피어났고 오범수는 한밤중에 광숙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형수, 정말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진 건 아닌지. 그 말에 마광숙은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 사람은 날 대신에 누구를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며칠 뒤 마광숙과 한동석은 형제들에게 조용히 인사하러 돌아왔다. 떠나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다만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만 남겼다. 오천수는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었고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응수만이 자리를 피했지만 마광숙은 그조차도 이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술도가를 나섰다. 함께 손을 맞잡고 어딘가로 향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사랑이 끝이 아닐 거라 믿으며. 그리고 얼마 후 술도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형제들에게 그리고 술도가를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부디 모두가 자기 삶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광숙 드림. 형제들은 편지를 돌려 읽었다. 침묵은 길었고 각자의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오응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이젠 진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게요 라며 자리에서 나갔다. 그 말은 상처처럼 모두의 마음에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광숙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한동석과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편에 늘 술도가가 걸렸다. 거기엔 젊은 날의 흔적이 있었고 누구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괜찮아요? 한동석이 물었다. 마광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요. 자꾸 돌아보게 돼요.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너무 쉽게 떠났던 건 아닐까 싶고. 그날 밤 한동석은 말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마광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시 가요. 다시 술도가로 돌아가요. 당신 마음이 불편한 채로는 우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마광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술도가 앞에 조심스레 선 두 사람. 마광숙은 형제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모인 형제들 앞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나 그냥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자리를 바란 것도 아니고 누굴 설득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순간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오천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시 봐요. 우리. 오강수도 말없이 앉은 채 눈을 감았다. 오범수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녁은 드시고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차갑게 굳어있던 오응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그냥 다시 가족이라 생각할게요.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한동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돌아온 당신이 정말 멋져요. 그 말에 마광숙은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나 잘한 걸까?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며칠이 흐르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한 술도가. 그러나 어느 날 마광숙 앞으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신라주조의 법무팀.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과거 오장수가 사망 직전 체결했던 위임 계약이 문제가 되어 신라주조 측이 독수리 술도가의 경영권 일부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마광숙은 당황했다. 이게 뭐죠? 오장수가 이런 계약을 남겼다고요? 한동석은 곧바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문제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신라주조가 술도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명분이 생깁니다. 형제들은 또다시 술도가의 위기 앞에서 충격에 휩싸였고 마광숙은 무거운 책임감에 눌렸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한동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번엔 함께 맞서봐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것 없어요. 며칠 뒤 술도가에 신라주조의 실무자들이 찾아왔다.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장미애였다. 하지만 그녀는 일행과는 별도로 조용히 광숙을 불러냈다. 광숙씨, 나 이 계약에 대해 정말 몰랐어요. 내가 했던 과거 일들,
지금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마광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장미애 씨가 이런 일에 관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장미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런 일까지 벌이다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줄게요. 더는 술도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